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Recording in progress. 제가 그저께 미팅을 하고 왔는데, 이게 우리가 그 늘 이렇게 뭐 서로 만나고 또는 이제 미팅이 계속 잡혀서 미팅을 할 때는 굉장히 이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되는데, 어, 요즘 저도 좀 이렇게 많이 쉬었잖아요. 5월 초에. 그러다 보니까 그저께 미팅을 하는데 굉장히 다운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이 착 너무 너무 잠잠하게. 그래서 이제 나가기 전부터 계속 텐션을 올렸거든요. 역시나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고 미팅에 나가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업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어, 아마 이제 지금 이제 PM 고수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번 오늘을 계기로 한번 분발하자는 의미로 한번 점검하자 하는 의미로 시작할 건데요. 길지 않아요. 한 시간 안 갈 거고 짧고 굵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이제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아까 좀 다시 변경을 해서, PPT를 만들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내가 직업을 가지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이 돈이 나오는 구조라는 거를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저는 PM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PM이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의 그 생각의 변화, 이 생각의 구조의 변화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참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볼 건데요. 일단, 어,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 PM 탄생한 지도 이제 만들어진 지도 33년이 됐고, PM이 이 코리아에 들어온 지도 이제 횟수로 8년 차, 8년 차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PM 사업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개념 파악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PM 같은 경우가 이 속도와 규모와 이 안전, 요 세 단어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업계를 장악을 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생태계를 장악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이 생태계를 네트워크 마케팅의 생태계를 장악했다라는 표현이 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혁신입니다. PM이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의 혁신, 이 플랜의 혁신, 이 원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속도를 내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 속도를 통해서 굉장히 규모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결국에는 인프라 확보죠.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이제 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게 PM이라는 게 이 그 시기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건강식품 시장이
이제 건강식품 시장과 이 PM의 이 제품과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했다. 또 하나는 이 플랫폼이라는 예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를 굳이 설명을 많이 했어요. 피라밋은 이렇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거다. 이런 뭐 유통의 변화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이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는 시대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 또한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확장이 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좋은 제품에 더불어서 이 플랜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게 우리가 그 뭐죠? 이게 그 희망 고문을 하는 플랜이잖아요, 거의. 그러나 현실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현실 플랜을 가지고 있는 PM이 결국에는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또한 이제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안전하다. 이제 PM 사업은 이 지속성을 확보했다. 미래가 안전하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도 굉장히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네트워크를 이제 지켜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전한 회사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회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결국에는 이 롤프 스로그라는 회장님의 이 원칙을 가진 그 리더십으로 회사를 계속 키우고 발전시킨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또한 굉장히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사업의 방향성은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PM이라는 회사가 이 이 독보적인 제품과 이 독보적인 보상, 이것이 결국에 우리의 미래를 보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의 방향성은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사업의 방향성,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목표가 정말 설정이 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하겠죠.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목표가 없이 사실은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도 그 목표가 지속성이 없어요. 거의 다 지속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월 초에 했던 목표를 월 말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예, 저도 물론 포함입니다. 예, 연초에 가졌던 목표가 예, 바로 1월이 가기도 전에 그 목표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의 이 본질은 이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시스템이 뭔지를 내가 배우고 시스템에 내가 참여하고 또 시스템을 소유하고 그 시스템을 복제시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해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스템에 합류하면 결국에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비사분면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미래를 보장한 이 PM이 결국에 내가 이 비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이 사업자로서의 이 사업의 방향을 내가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현재 PM 사업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나는 어떤 과정 속에 내가 들어 있는가? 내 사업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가? 근데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지금 이제 PM이 8년차, 한국에서 8년차가 되면서 굉장히 PM이 이제 유명세를 타고 유명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다 현장에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그게 유명세죠, 유명세.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병목 구간이라는 것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PM 제품과 그러니까 PM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 병목 현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목 현상에 있는 이 구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비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병목 구간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에 시스템 강화에 있다.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가 새로 유입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사업자를 지키는 플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그 초창기에는 신규 사업자들,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도 많이 들어왔고 뭐 신규 사업자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 지금 더 이제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면 매니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해다방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금 매니아를 그러니까 소비자를 구축하고 소비자를 확장하고 또 그 소비자를 관리하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기존 사업자가 더욱더 시스템에 참여하고 기존 사업자의 그런 교육이 굉장히 심화가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겠지만, 이제 우리 이 네트워크 사업이 원래 문턱이 없잖아요. 문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그 아는 얼굴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보다 어 그냥 그 호기심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분이 사실은 훨씬 많은 시장이 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왔다가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나마 저는 PM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 퍼센트가 다른 타 회사보다는 굉장히 적다. 안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PM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그 열정적인 그 김 모 양은 어디 갔다, 어디 갔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이제는 이 시장이, 우리 PM의 시장이 성숙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을 굉장히 수준 높은 그 리더로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 굉장히 지금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자 교육이 굉장히 심화돼야 된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능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거다. 옛날처럼 막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라 그 들어오는 그 조금씩 들어오는 이 시기에 그 기존 사업자를 리더로 양성시키는 그런 교육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레그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 말에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좀 많이 잠겨 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이제 우리가 팀이나 라인별로 해서 팀별 라인별로 좀 분산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이제 어떤 큰 세미나만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자꾸 작은 미팅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꿔 말하면 개인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꾸 팀으로 라인별로 해서 그 자꾸 소규모 미팅을 하고 셀 미팅을 하고 홈 미팅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꼭 세미나도 그 라인별로 10명, 20명을 가지고 소규모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그룹의 시스템에 이제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그룹 시스템은 항상 화요일 세미나 있고 랠리도 있고 뭐 팩토리도 있지만 이 세미나만 기다리고 앉아 있기에는 여러분들 사업의 속도를 너무 늦추는 행위다. 그래서 이 그룹의 세미나, 그룹의 행사는 그룹대로 하되 각자 팀별 소규모 세미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해서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같이 이제 협력하는 구조로 이렇게 가야 된다. 좀 발빠르게 이렇게 좀 움직여 주셔야 될 지금 시기가 지금 그러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자, 이제 우리 PM 사업의 가장 핵심이 IMM에 맞춰져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이 IMM 만들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많이 언급을 하고. 자, 그러면 이 IMM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IMM은요, PV 아시죠? PV 포인트. IMM은 이 포인트와 후원입니다. 멀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예,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IMM은 PV와 후원이다. 자, 그러면, 자, IMM 만 포인트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들 IMM을 가시는데 정확히 복제에 의한 IMM을 가셔야 됩니다. 팔아서 가시거나 가시면 그렇게 가시면 그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시스템 복제에 의한 IMM을 가는데 그 첫 번째가 이 가상의 계보도를 그리는 거예요. 가상의 만 포인트를 내가 그려보는 겁니다. IMM 만 포인트면 충분히 만 포인트의 계보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만 포인트를 만드는데 우리 이제 매달의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액션팩 프로모션이 있죠. 그 액션팩 프로모션을 가지고 가상의 만 포인트를 가상 계보도를 그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명단별로 그 레그별로의 명단 작성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 레그, 두 레그든 세 레그든 다섯 레그든 여러분들 명단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명단별로 다시 한번 그 레그별로 다시 한번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명단을 한번 다시 보면 그, 그 명단에 우리 기소비자들이 있어요. 그 기소비자를 다시 한번 그 재컨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상을 풀지 않았던 소비자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업자 후원만 하다 보니까 소비자를 이렇게 좀 등한시했던 것들, 그러니까 소비자가 먹기만 하고 보상을 모르고 또 이제 뭐 호전 반응을 모르고 이런 소비자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재접촉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관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소원한 그 스폰서 파트너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관계 회복에 필요한 사업자 명단을 다시 한번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미팅의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자, 미팅의 횟수는 그러면 어떻게 늘리느냐? 뭐 만날 사람이 있어야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갈 데가 있어야 가죠. 나도 가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나도 미팅하고 싶어요.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냥. 그냥 만나면 되고요. 심심하면 만나고 무조건 만나는 게 미팅의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시지 마세요. 이것이 미팅입니다. 어, 이게 그 미팅의 횟수를 늘린다는 것은 그냥 만나면은 그 안에서 진정한 미팅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내 목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만나지지가 않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죠? 목표가 있을 때 하루 종일 내가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무슨 건수로 만날까, 어떤 목적으로 만날까, 우리 계속 끊임없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팅의 횟수 늘리는 것 여러분들 너무 멀게, 깊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명단 작성하셔서 그냥 만나는 겁니다. 차 한 잔 마셔도 좋고 그냥 밥을 먹어도 좋고 어차피 우리는 PM을 가지고 만날 거잖아요. 내가 어차피 PM을 가지고 만날 거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한번 대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내가 만나는 거에 대한 목적이 전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만 PM 사업을 하고 있으면 돼. 그냥 만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IMM 가상 포인트를 그 가상의 만 포인트를 내가 이 레그를 가지고 만 포인트를 딱 이 계보도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우리 제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액션백 하나에 500포인트예요. 두 개면 1000포인트예요. 오토십과 퀵스타트 하면은 600포인트, 700포인트가 넘어갑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IMM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을 하실 때 여러분들 명단을 다시 작성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 다시 미팅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 프로모션을 가볍게 그냥 이제 뭐 매달 있는 프로모션 이렇게 그냥 가치 없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 PM이 이렇게 성장한 1등 공신이 바로 제품력이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제품이에요. 제품이 탄탄하게 우리를 여기까지 올려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업자를 찾기 위해서 제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제품을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 행사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많이 들어가야 바로 후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은 후원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지, 제품이 제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먹고 많은, 한 번 먹고 땡,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품이 들어간 것은 분명히 브릿지 역할이 돼서 내가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확히 IMM이라는 것을 오늘 당장 이 IMM 내 파트너 또는 나의 가상의 만 포인트 계보도를 그리고 시작하는 것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예,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PM의 1년 프로모션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프로모션을 처음에 이제 그 BA 프로모션이 있고, 액션팩 프로모션이 있고, 막, 이렇게 지금 요 세 번째, 5월, 11월 액션팩까지 있는 그 프로모션이 처음에 굉장히 쇼킹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속도를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새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새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프로모션이 새롭지 않다면 예, 그 다음 프로모션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또 이 프로모션, 이 다음에 나오는 이 프로모션에 어쩌면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또 열정을 만들어내는 프로모션이기도 한데요.
PM은 1년 이 고정 프로모션 외에 특별 프로모션이 간혹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특별 프로모션답게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들이 있습니다. 어, 생각해 보면 우리 뭐 회장님의 생일을 맞은 특별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3주년 프로모션.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때 프로모션이 액티바이즈랑 뭐 뷰티의 용량을 늘려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액티바이즈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켜 30%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프로모션들. 그다음에 또 갑자기 뭐 5 플러스 1이 아니라 5 플러스 2를 해주는 그런 프로모션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소 월별로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제품 프로모션. 뭐 다른 회사도 이제 잘 하고 있겠지만 특히 우리는 이 특별한 제품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우리가 열광하고 굉장히 동기가 업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이 신제품 프로모션이 또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제 그 초반에 우리 김조인 그룹장님이 이제 굉장히 감동적으로 얘기했듯이 위기 극복 프로모션이 또 이제 PM의 묘미가 됐어요. 그, 우리 롤프 로그 회장님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우크라이나에도 PM 사업자들, PM의 소비자들, PM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제품이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께서 어떻게 그 우크라이나로 배달을 했냐면 그 차로 이제 일정 기간, 이 차로 일정 기간 갔다가 다음 차로 또 일정 기간 가고 또 그 다음 차로 일정 기간 가고 이렇게 릴레이로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시기에서도 그 우크라이나 그 사업자들이 이제 그 PM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상에 많이 올라왔었고, 그 전쟁의 시기에도 PM의 수당은 여전히 20일 날 정확히 지급이 됐고,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이제 이제 그 언제예요? 이번에 이제 그 또 예,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그 해외에 이제 그 돌아가지 못한 중동 그 이란과 미국의 전쟁 때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그 PM 사업자들을 이 PM 전세기를 띄워서 그들을 무사히 고국으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일화들. 그런 일화들이 있는 이제 그럼 우리 회장님이셨죠. 자,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우리의 이제 보상 플랜 중에서 그 연금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회장님이 그 킥오프 때 이제 오셔서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연금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는 없고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그 한국의 그 노후 연금이, 그러니까 노후 보장이 너무 약하다. 한국이. 그래서 그 연금 프로모션을 이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노후 보장까지 되도록. 자, 요번 같은 경우에도 저 어제 그 아침에 카톡에 그 단톡이 올라온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지금 이제 그 유류세를 그러니까 지원받는 게 이제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만 어 이제 PM에서 이렇게 유류세를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기가 막힌 프로모션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제가 PM 사업을 이제 6년째 하고 있는데 6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이렇게 기가 막힌 프로모션들로 제가 6년 동안 이 프로모션 때문에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프로모션만 따라서 여기까지 성장을 해서 왔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또 다른 프로모션이 등장합니다. PM이 전 세계 1등을 갈 거기 때문에 1등 갈 때까지 무조건 PM은 계속 혁신적으로 계속 프로모션이 등장할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하다가 쉬다가, 하다가 그만두다가,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모션 때마다 또 갑자기 등장하세요. 사업을 멈췄다가 프로모션 때 또 나와서 또 조금 하다가 또 그만뒀다가 프로모션 때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묵묵히 꾸준히 하는 사람들한테 이 프로모션이 기회가 되는 것이지, 예,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묵묵히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 도움을 줄 뿐이에요. 결국에 그런 사람들의 디딤돌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게 또 다른 기가 막힌 프로모션이 등장한다. 여러분들 지금 그 프로모션 등장할 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PM의 이 현주소, PM이 1위를 향해 가고 있는 이 현주소, 지금은 여러분들 밖에 눈을 돌릴 틈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될 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근자감, 우월감, 근데 또는 열등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 예, 무모합니다. 예, 또 근거 없는 우월감, 이것도 굉장히 안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또 열등감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등해요. 모두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명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감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시스템에 합류가 안 되고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팀워크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성장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소르구 회장님이 처음에 이 PM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시장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 보통 이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요. 뭐 플랜파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플랜파리 하는 사람, 제품파리 하는 사람, 비전파리 하는 사람 이런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썩은 씨앗을 뿌리는 거야.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려서 이것이 계속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의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썩은 씨앗을 뿌리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네트워크 떠돌이가 됩니다.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곧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 회사의 플랜을 보고 플랜파리 하는 사람의 특징은 플랜이 좋다는 회사를 가겠죠. 예. 제품 파리하는 사람들은요, 제품력만 보고 가겠죠. 예. 비전 파리하는 사람들은요, 네, 사기꾼이죠, 사기꾼. 예,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 회사, 저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꾸준히 집중하는 거예요. 오래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5년, 10년. 그래서 먼저 시작했던 그 A사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20년, 30년 한국에서만 30년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PM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8년째. 그러면 저 또한 20년 후에 강의 속에서 그런 얘기할까요? 제가 PM 20년 차입니다라고 저는 강의하겠죠. 그 자리에 여러분들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하는 사람이 돼서는 결국에 어떤 곳에 어떤 회사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정말 안 되는 부분인데 승승식 사고방식이 정말 힘들어요. 네트워크는 우리가 윈윈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파트너가 잘 돼야 스폰서가 잘 되는 거고 스폰서가 잘 된다는 거는 곧 파트너가 잘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승승식 사고방식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PM 사업을 하면서 정말 비방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남의 강의 비방하고, 남의 말, 남의 옷차림, 남의 행동, 이런 것도 굉장히 비방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비방하지 마세요. 자신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 비방하지 마세요. 우리 승승식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만이 여러분들 이 관계를 자산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결국에 이 인적 자산, 이 관계를 이 자산으로 바꾸는 일인 거예요. 절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연결이 곧 부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서 돈을 버는 거죠. 카카오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돈을 버는 일이죠. PM은 좋은 제품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에요. 연결, 연결하는 사람이 결국에 부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PM을 만나기 전에 만난 후에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연결을 통해서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플랫폼을 만들 차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PM의 수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득은 바로 이런 소득인 거잖아요. 우리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결국에 우리 비사북면으로 가야 하는 이유잖아요. 자, 노동소득, 시간과 노력을 직접 투여를 해야만이 발생하는 수입.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직장인, 자영업자, 전문직. 이런 게 다 노동소득이죠. 그러니까 문을 닫거나 아프면 수입이 0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그 노동소득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직장을 다니고 또 이제 직장 끝난 후에 이제 저녁에 뭐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알바를 하죠. 그다음에 또 주말 알바를 해요. 그런데요, 아프면 셋 다 꽝이에요. 아프면 그 세 가지 다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노동소득이라는 것은 결국에 시간을 파는 일이죠. 시간을 파는 일. 내 시간을 파는 일이에요. 얼마나 한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자산소득은 내가 없어도 시스템이 움직여지며 그러니까 저절로 창출이 되는 수입인 거죠. 건물주나 저작권료 또는 이제 플랫폼 기반의 이런 사업, 이런 걸 우리가 자산소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자산소득의 특징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지속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자산소득이죠. 이거는 시간을 버는 일이에요. 노동소득은 시간을 파는 일이고 자산소득은 시간을 벌어들이는 일인 거죠. 그래서 노동소득의 시간은 24시간이고요. 자산소득의 시간은 몇 시간이겠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노동소득을 버는 사람은 하루에 24시간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하루에 10,000시간, 하루에 10만 시간, 같은 시간대를 쓰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간을 버는 일이다. 자, PM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이 소비의 경험, 내가 소비한 이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내가 소비한 이 제품을 공유하고 이것을 전달하고 연결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계속 지속되는 구조예요. 이것이 결국 이 자산소득과 똑같은 구조의 시간을 버는 일인 거죠. 이것이 이 연결이 커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토십을 몇 명이 퍼나르면 좋겠습니까? 몇 명이 퍼나른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나 혼자 퍼나르겠죠. 그 다음에 10명이 퍼나를 거고, 100명이 퍼나를 거고, 10,000명이 퍼나를 거고, 10만 명이 퍼나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의 힘이에요. 우리는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결. 그 연결을 통한 자산 구축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PM의 수입은 그래서 시간을 버는 일이고 자산 소득인 거예요. 자, 이게 그 재미로 한번 봤는데요. 부자
중산층, 이 서민의 재산의 기준에 봤는데, 자, 이 재산이 늘어나는 건 부자. 근데 일을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자, 여러분은 어디세요? 자, 일을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서민. 말이 좀 헷갈리죠? 자,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들면 빈곤층.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재미삼아 이제 이거를 검색을 했는데, 자, 그러면 나는 PM 사업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나는 부자일까? PM의 부자일까? PM의 중산층일까? PM의 서민일까? PM의 빈곤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디쯤일까요? 네. 1, 2번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PM 사업에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전 맨 마지막에 이 빈곤층,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가장 이 기본인 것 같고, 이 말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들면 빈곤층이다. 우리가 PM 사업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열심히 해서 뭔가 될 듯하면 무너지고, 될 듯하면 무너지고, 될 듯하면 무너지고, 이게 빈곤층이, 이게 PM 회사의 빈곤층이죠. 절대로 모이지가 않아요. 쌓이지가 않아요. 쌓이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PM에서 부자인가, 중산층인가, 서민인가, 빈곤층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입을 늘릴 것인가 또는 지출을 줄일 것인가. 자,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늘 아둥바둥 수입을 늘려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껴 쓰고 절약하고 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병을 치료하기 전에 환자가 사는 환경을 먼저 보라. 병을 치료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바로 환자의 상태를 보라고 했어요. 자, 저는 이게 PM 사업과 연관이 돼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워렌 버핏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예. 예,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PM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하자. 예, 잘 되는 사람을 한번 따라해 보자. 자, 우리가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지? 왜 저렇게 확장이 잘 되지? 저 사람의 파트너는 어쩌면 저렇게 다 저렇게 어디에서 데리고 왔는지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오지? 예. 자, 그러면 배우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 되는 거를 계속 붙잡고 그 안 되는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계속 뭔가 보완이 되고 수정이 되고 뭔가 성장이 돼야 되는데 계속 같은 방법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절대 남을 보지 않아. 그럴 때는 정말 너무 꿋꿋하게 원칙을 지켜요. 그럴 때만큼은. 예, 제발 다른 곳을 좀 보세요. 예, 잘하는 사람을 한번 보시고 그들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요. 구조를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소득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소득의 구조, 다른 소득의 구조를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기준인 거예요.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음,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그, 미국의 프랜차이즈 있죠? 프랜차이즈의 천국이죠. 그, 프랜차이즈의 원조죠. 미국이. 자, 프랜차이즈의 미국에서 1등은 스타벅스. 그 2등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맥도날드. 그러면 3위 아세요? 3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미국 프랜차이즈의 업계 3위는 칙필레.
칙필레라는 햄버거 가게인데 그 햄버거가 치킨 햄버거를 파는 곳이에요. 메인 상품이. 그 메뉴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자, 그런데 이 칙필레에서 그 점주를 뽑는 기준이 있대요. 그 요건이 있대요. 요건이 정말 특이합니다. 첫 번째, 리더십을 봅니다.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가. 자, 두 번째가, 이 사람이 자기 자금을 성공적으로 관리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거를 본답니다. 그거를 검증한대요. 자, 세 번째가, 열정적인가를 본답니다. 저는 우리 PM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이제 PM 사업 3개월 정도 해보면 금방 파악이 돼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M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결국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좋은 사람이 리크루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사업이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사업을 고르는 그런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파트너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가지는 기준이, 이런 기준이, 이런 기준을 가질 정도로 내 기준이 높아야 그런 파트너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리더십. 결국에 내 그룹은요, 리더가 완성시키는 거야. 내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 그룹은 내가 완성시키는 거다. 결국에 리더 한 사람이 완성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굉장히 높아야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유럽의 진짜 부자, 그 다음에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로스차일드라는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그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전 세계 금융을 움직입니다. 근데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5명의 아들한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친 것,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금융왕국, 이 금융의 가장 이제 그 유럽의 5개국의 금융 거점을 두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큰아들, 이 5명의 아들에게. 그래서 이 금융 거점, 금융의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그들이 했던 첫 번째였다고 해요. 이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돈을 버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말도 좀 이렇게 마음처럼 잘 안 나왔는데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이 지금 PM 인터내셔널 지금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예요. 그럼 어떤 구조냐? 이 구조에 맞게 이 5레그에 맞는 이 구조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찾게 되어질 것이에요. 저 사장님들께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뭐가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소르고 회장님의 이 PM의 철학이 그거잖아요. 남녀노소, 배웠던지 못 배웠던지, 나이가 많든지 적던지,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모든 기회를 다 우리에게 주었어요. 사장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PM 사업을 해보니까 15일 이후에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빨간 날이었잖아요. 아니, 계속 빨간 날로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마음 오늘부터 새롭게 다지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PM의 1등 갈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영광을 누리는
예, 여러분들 정말 그런 자산소득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그 정말 멋진 그 그룹을 가지실 수 있는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5월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